어디를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아니, 아무 데도 안 보셔도 됩니다. 저희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네네네. 네,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수염도 그렇고, 개성이 넘치십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아유, 멋있으십니다. 딱 보면은 뭔가 되게 과학자 느낌 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네. 멋있습니다. 또 알고 보니 저희 집안 분이시고, 같은 경주이 씨의 네. 같은 또 학렬. 누가 물어보면 우리 집안 어른이 이건희 회장님이라고. 훌륭한 분들하고는 최대한 엮으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근데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정호 대표님과 함께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좀 그 로봇 실물이라든지. 네. 사실 휴보는 너무 크기 때문에 좀, 가져오시기, 데리고 오시기, 아무튼, 네. 들고 오기가 좀 힘드셨을 것 같고. 근데 로봇 개가 있잖아요. 또 이게 이런 거예요. 사실 그게 아주 초창기 개발품이라서. 초창기라고요? 네. 그래서. 걔 뭐 뛰고 점프하고. 이제 더 이제 할 게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여러 이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걸 지금 오픈하기도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오픈 이제 많이 하셨던데. 그게 되게 어쩔 수 없이 이 완력에 의해서 하는가 이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아직 이제 올해 어쨌든 간에 어나운스를 하긴 할 텐데 네. 사전에 너무 노출이 되는 것도 사실은 저희한테 부담이 되고 여러 이유 때문에 사실은 조금 죄송스럽지만 이 자리에는 같이 못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정호 대표님보다는 그 로봇을 더 보고 싶어요. 자, 자료 영상으로 많이 좀 게시를 할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 딱 1년 정도 됐습니다. 뭐라 해야 될까? 제가 이제 자료 조사하느라 좀 찾아보니까 그래도 IR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열심히 하시는 거고, 대부분의 상장 기업들이 IPO할 즈음에는 공모를 잘 해야 되니까 IR을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상장하고 나면은 딱 입을 닫아요. IR 활동 안 하고, 그 전에 뭐 몇 달 전에 했는데 벌써 또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정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회사를 좀 알리고 하셔서 보기 좋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많이 의뢰를 해주시고 또 찾아주시니까 거기에 또 보답을 해드려야 되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개인의 회사가 아니라 이제 퍼블릭화된 회사잖아요. 그래서 역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저희가 좀 더 좋은 회사 이제 면모로 바꿔가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알리고 싶은 의도도 있긴 합니다. 욕심도 있고. 잘 되셔야죠. 네, 그럼요. 이제 주주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또 로봇 쪽으로는 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관심도 많아지고 기술도 진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고로 맞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이 코딩 로봇하고 코딩 책 막 이런 것도 사주고 막 계속 조금씩 알려주고 있거든요. 저도 모르지만 아빠가 이제 로봇 만든 사람하고 인터뷰했다 가서 또 얘기해야죠. 이것도 보여주고. 로봇 이야기부터 해야 될 텐데,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릴 적에 TV에서 본 기억이 있고, 정말 휴보가 2004년이었죠. 네, 사실은 2004년 이제 겨울 때 영국에서 처음 공개가 되었고요. 우리나라의 휴보를 영국에서 공개한.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2005년 이제 1월, 2월 이때쯤에 공개가 됐죠. 그때 뉴스에도 되게 많이 나왔었고. 그때 당시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영국에 처음 이제 그 여왕의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아이템들을 이제 찾았었고, 사실 아직 연구가 끝난 게 아닌데 사실은 저희도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도 자부심 있게 우리나라의 기술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 다 이제 직립보행을 하는 그걸 딱 보여줬던. 그게 세계 최초는 아니었고. 최초는 아니죠. 사실은 연구는 상당히 오래됐고요. 저희도 되게 두렵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초반 이때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고, 더 놀라운 건 이제 혼다 같은 기업들은 사실 이익도 되지 않고 사업적인 그 피저빌리티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숨어서 그런 행위를 합니다. 딴 데서 이제 벌어주는 캐시카우가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로 불투명하지만 역시 기술의 혼다라고 이제 캐치프라이 있듯이 열심히 숨어서 그런 일을 했었고 연구를 해왔었고, 아마 제 기억에 90년대 중반 이때 이제 처음
이제 공개를 하게 되죠. 그게 혼다 아시모. 아시모 전에. 아시모는 아시모 전에도 네, 1990년, 99년, 2000년도에 나온 게 아시모고, 그 전에 P2, P3라는 이제 프로토타입 모델이 처음 먼저 공개가 됩니다. 프로토타입 모델. 네, 그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저렇게 할 수가 있구나. 네네네네. 근데 그때 2015년이네요. 2015년에 이제 다르파 챌린지라는 네. 대회에서 휴보가 1등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게 어떤 뭐 인명 구조 막 이런 활동. 인명 구조라기보다는요.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로봇을 가지고 투하를 시켜서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 네. 단 한 건의 임무도 수행을 못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은 로봇 공학자들이 이제 자괴감에 들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로봇의 기술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어떤 이런 현안을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자괴감에 빠게 되고, 이제 그것을 좀 로봇의 기술력을 한 단계 더 높이자. 이런 취지로 이제 미국이 나서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챌린지 대회를 만든 네, 거고. 그래서 미 국방부에서 이제 그런 가상적으로 그런 환경들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 실제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라고 미국의 달파라는 기관에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임무였어요? 임무가 총 8가지 임무였는데요. 일단 로봇이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직접 차를 운전하고 네. 브레이크 엑셀을 밟아서 그 어떤 사이트에 도착을 해야 되고. 로봇이 운전을. 네. 그래요?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차에서 직접 내려야 합니다. 네네네. 내려야 하고, 그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밸브를 열고요. 그다음에 어떤 툴을 이용을 해서 뭐 이렇게 조작을 하고, 네. 호스나 이런 걸 꽂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험불이 있는 곳을 막 지나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고, 네네네. 뭐 마지막으로 계단 같은 데로 올라가서 총 8가지의 임무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때 휴보가 1등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파이널, 그러니까 결선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때 뭐 아시모라든지 다른 아니, 아시모는 그때는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사실 이 15년 대회 이전에 13년도에 예선전이 있었고요. 네네네. 예선전에서는 일본 회사가 이제 1등을 했고, 저희가 반성을 많이 하고, 네. 1년 반을 더 준비를 해서 결선에서 저희가 이제 우승을 한 거고요. 그때 주력으로 잘 알고 계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사의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가지고 참여하는 연구팀들이 한 절반 이상이었고, 저희는 이제 저희 독자 모델을 가지고参加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저 궁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질문을 좀 드리자면, 2015년에는 그 다르파 챌린지에서 1등을 했는데, 그 이후의 기술 진화 속도는 사실 휴보가 얼마만큼 더 발전했는지는 많이 접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아틀라스, 걔는 뭐 뛰어다니고 뭐 거의 나는 거 빼고 다 하더라. 막 덤블링하고 뭐 난리도 아니던데, 그 이후의 기술력 차이는 좀 솔직히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기술력 차이는 있고요. 근데 이거를 저희는 같은 시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틀라스라는 로봇은 일단 구동 방식 자체가 저희가 하는 방식이랑 틀리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기종의 차를 비교한다? 뭐 역할은 똑같지만, 뭐 이동이라는 A 지점에서 B 지점을 이동하는 어떤 역할은 똑같지만, 서로 사기 타고 있는 게 틀린 거죠. 뭐 예를 들자면 그냥 한 곳은 내연기관을 쓰고 한 곳은 전기기관에. 그러니까 기능은 똑같지만 서로 다른 구동 방식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덤블링하고 뭐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작은 체적에 큰 힘을 낼 수 있는 어떠한 구동기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아틀라스는 유압이라는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는 여전히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전기 모터 기반의 구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시모나 뭐 이런 형태의 로봇의 형태에 가깝고, 아틀라스는 이제 유압 기반, 그래서 구동 자체가 틀리다라고 일단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 유압 기반은 이제 좀 더 큰 모션이라든가 큰 움직임을 통해서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지만, 아주 정교한 작업을 또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약간의 아틀라스는 조금 뭐랄까 획이 큰 걸음새를 하죠. 액션이 크고. 크고 약간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고 막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아시모나 저희 휴보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절도 있는 행위에서의 보행을 하는, 세밀하고 뭐 정밀한 행동들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은 차이점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이후에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거는 여전히
뭐 다양성 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유압 기반의 그런 액추에이터도 개발하고 있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전기 모터 기반으로도 충분히 그런 성능을 낼 수 있게끔 네. 내부적으로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죠. 제가 좀 무식한 질문을 했었네요. 그 기술 자체가 다르고 타겟팅 자체가 다른데, 네.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 눈에서 보기엔 딱 그런 거죠. 아, 저기는 막 저렇게 펑펑 뛰어다니고 막 덤블링하고 난리도 아닌데 네. 왜 휴보는 아직도 이렇게 아, 걷고 네. 있지? 막 이러면서. 여러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저희는 그러한 구동기나 이런 것들을 저희 자체의 기술로서 그걸 구현하고 싶은 거고요. 아. 그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와서 그런 퍼포먼스를 내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휴보에는 그러면은 뭐 그 모터라든지 감속기라든지 핵심 부품들 있잖아요. 네네. 그건 다 그럼 국산이에요? 아니면 뭐 일본산이에요? 저희도 시작은 이제 외산의 그런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제어기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네. 저희도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제어를 하고 싶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모터를 가지고 싶은데, 시장에서 그거를 만들어주거나 팔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족보행 로봇은 100% 저희가 만든 구동기와 제어기, 감속기를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다 직접 설계해가지고? 네, 직접 그런 모터라던가 감속기를 만들 수 있는 생산 장치도 또 저희가 만들어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요소 기술들을 확보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핵심인데, 그렇죠? 네, 사실 네. 그 핵심 장치나 어떤 뭐 부품들을 다 사오기만 한다면 또 이제 한계가 또 네. 명확한 거니까. 네. 그러면 지금 휴보는 휴보2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제 그게 휴보2라는 모델은 네. 2009년? 2009년? 그때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DRC 휴보라고 저희가 이제 대회 이름이 그때 청년 대회 이름이 DRC, 달파 휴보. 로보틱스 챌린지의 약자죠. 네. 그래서 저희가 DRC 휴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고요. 현재 그 모델 이후에는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그거를 섣불리 내 보이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형태로서 저희가 좀 더 연구를 지금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DRC 휴보는 조금 아직은 베일에 좀 가려 있더라고요. 사실은 네. 그 대회 이후에 네. 저희가 한 7, 8대를 이미 판매를 했어요. 네네. DRC 휴보라는 플랫폼은. 사실은 이미 2월 초인가요? 이미 로봇 2대가 또 선적이 됐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판매는 꾸준히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것에 대한 좀 더 획기적인 점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현재는. 그러면 DRC 휴보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뭐 활동 방식이라든지. 이게 조금은 오해를 좀 하지 않았으면 싶은 게, 네. 이런 거 이제 다들 이제 아틀라스 이제 보선 아이맥스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액션 큰. 네. 근데 그것은 또 하나의 그냥 씬인 거고, 네. 연출인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뒤에 실패의 영상들이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일반적인 환경에서 써라 네. 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뭐 집안에서 괜히 걔가 쭉쭉 앉아있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판매하는 곳은 다 연구 목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래서 연구자들이 원하는 사양들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DRC 휴보나 이런 플랫폼에 적용을 해서 네.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격 여쭤봐도 됩니까? 이번에 대당 45만 불? 되죠. 이제 5억 정도가 5억 네. 초반? 네, 되겠네요. 이거 못 사겠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2011년에 미국, 싱가포르 이쪽에 연구용으로 8대 판매를 한 걸로 이제 시작으로 이제 판매가 시작됐다라고 알고 있고. 정확하게는요, 네. 2011년도, 그러니까 10년에 저희가 오더를 받았고, 이제 11년 초에 회사가 설립이 되면서 네. 진행이 되는데, 싱가포르에는 2대를 받았고요. 네. 미국에 이제 NSF라고 네. 과학재단이 있어요. 거기서 저희가 총 6대의 휴보를 수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8대가 되고요. 그리고 2015년 이후에 7, 8대 더 판매하셨다고. 사실은 순차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초창기에 뭐 MIT, 뭐 많죠. 오하이오 주립대학, 콜롬비아 대학, 뭐 퍼듀 대학, 뭐 드렉셀 대학, 여러 대학들에서 사갔고, 그 이후에도 뭐 구글에서도 구매를 해갔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미국의 여러 기관들, 뭐 최근에는 이제 그 미 해군 연구소라던가 이런 곳들,
그다음에 또 이번 또 최근에는 뭐 브라운 대학이라던가 매사추세츠 대학 이런 데서 이제 로봇 사가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싱가포르에서도 또 여전히 뭐 사가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몇 군데 사가기도 하고 또 중국 이런 데 많이 이제 판매가 됐고요. 대부분 근데 아직은 연구용. 네, 연구용입니다. 이거를 실생활에서 혹은 누군가가 이거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걸 핸들하기 너무나 어려운. 근데 연구용이라고 하면 네. 어떤 연구일까? 예를 들어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 자체를 연구하면 또 그거는 안 이게 되는 두 거죠.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이족 보행이라는 이름으로 로봇을 판매하는 거니까 네. 보행 기술을 연구하고 싶은데 하드웨어를 만들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기관들이 이걸 사서 내가 만든 보행 알고리즘을 넣어서 테스트하고 싶은 이런 형태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보행은 됐으니까 보행하고 나서 이제 이걸 실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하고 로봇이 정말 어떻게 인터액션을 해야 되지? 혹은 군에서는 또 이제 어떤 임무를 부여해서 이제 병력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선행 연구를 하게 되겠죠. 그런 용도로 주로 활용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여튼 휴보도 조금 만약에 나중에 조금 더 베일을 벗게 되는 날 한번 또 저희도 주목을 하겠고요. 네. 사족보행 로봇 한번 이야기 좀. 혹시 이름이 어떻게 돼요? 사족보행 로봇은? 아직 명확하게 지은 건 아닌데 RBQ라고 저희가 RBQ? 네, 왜냐하면 쿼드가 이제 사란 뜻이죠. 사족이라는 뜻이라서 RB는 레인보우. 네, 레인보우 쿼드. 네, 그래서 RBQ라는. 저는 BBQ 생각이 나가지고. 이건 아직 뭐 저희가 내부적으로 부르는 이름이고 아직 공식적으로 데뷔한 게 아니라서 정식 이름은 아직 없습니다.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그게 스팟이라고 하죠. 로봇계라고 부르시는 게 이제 이름이 스팟이던데, 하여튼 RBQ도 요거는 이제 기술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아까 이제 초반에 들고 오지 못한 이유는 아직 이제 개발 중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제 기술이 좀 와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게 두 가지로 이제 양분해서 이제 이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족 보행이라는 이 보행 자체의 본연의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사족 보행 로봇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동한 로봇의 하나의 형태인 거죠. 과거에 뭐 바퀴 굴림 방식이라던가 캐터필러 무한궤도 방식들의 그런 이동 수단이 있지만 결국엔 그들이 못 가는 곳을 가기 위해서 이 사족 보행 로봇이 필요한 거거든요. 뭐 계단이라던가 단차가 큰 곳들 혹은 야지들 이런 것들은 그런 바퀴 굴림이나 캐터필러 방식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이제 보행 방식이 생긴 것이고 결국은 이런 이동에 대한 메커니즘, 다음에 이동에 대한 이 동특성, 걸음새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어떤 한 섹션이 있는 거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섹션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지금 분리될 수가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이동의 이 자체, 동적 특성에 대해서 이제 메인 포커스를 가지고 있고 현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 안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제품화해서 판매를 시작을 할 것이고요. 수준이라고 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게 계단이야, 이게 지금 장애물이야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거를 다 도파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뭐 걷고 뛰고 뭐 덤블링하고 하는 것까지도. 요게 그러면은 이제 임무라는 거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냥 사족 보행도 뭐 연구 개발용으로 이제 어디 연구소나 대학에서 사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얘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게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이동 수단에 대한 이슈 때문에 만들어진 로봇이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의 이동이 필요한 곳들에서 활용이 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실은 뭐 아파트 단지 내에도 계단이 많이 있고요. 다음에 뭐 부도 불락에 이런 단차들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은 바퀴 굴림 방식으로 넘어가기 되게 어렵거든요. 되게 또 뭐 좀 다른 형태의 또 메커니즘이 필요한 거죠. 다음에 정말 야지 같은 곳들 풀이 우성하고 막 이렇게 자갈밭이 있고 돌 있고 다음에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있는 곳들 다음에 또 이제 큰 범주를 커버하는 뭐 예를 들어서 요새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공장 내에서도 이제 막 이렇게 감시를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막 널어진 곳들도 있고 그런 곳들에 이제 좀 더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동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곳들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이제 거기에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달아서 움직여야 할 것이냐라는 건 이제 또 다른 문제이고요. 근데 사실 근데 이렇게 아무래도 선도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건설 현장이라던가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플랜트들 혹은 대형 뭐 조선소 혹은 배 내에서
혹은 이제 군사 목적으로 아마 처음은 이제 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저희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비교를 하는 질문을 드려 좀 죄송하기는 한데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이 본 게 그거다 보니까 네네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스팟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또 앞에 이종 로봇도 이제 좀 차이가 있듯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사실은